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 맹자가 건네는 인생의 쉼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아무도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아서 조용한 집 안에 혼자 앉아 계셨던 건 아닌가요? 요즘 자식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러 담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텅 빈 오전 시간이 어쩐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수십 년을 달려오셨잖아요. 어린 자식 손잡고 학교 보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직장에서는 늦게까지 남아 야근하면서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내 차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팀장, 누군가의 아들, 딸로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셨을 때 이 사람이 나인가 싶으셨던 적 없으셨나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억울하고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 전국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요즘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절이었죠. 그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본디 선하다.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맹자멍즈입니다. 공자의 제자의 제자였고 유학의 역사에서 공자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분의 철학 이야기를 딱딱하게 강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닿는지를 함께 느껴보고 싶은 거랍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 봐요. 1사단 내 안의 선한 본성을 믿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만만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착하게 산 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배신감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순간 말이에요. 맹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사단, 들어보셨나요? 단은 실마리,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단은 선함의 4가지 씨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 4가지가 심겨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측은지시, 남의 아픔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마음이에요. 둘째는 수오지시, 잘못된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셋째는 사양지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넷째는 시비지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이 4가지 마음을 쓰지 않으신 날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아이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지 않으셨나요? 밥상 앞에서 제일 좋은 반찬은 자식 앞에 먼저 밀어주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처음부터 심겨있던 선한 본성이에요. 맹자는 말해요. 그 씨앗을 잘 키운 사람은 어질고 위롭고 예에 바르고 지혜로운 줄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은 평생 그 씨앗에 물을 주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종종 그것을 이용하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측은지심을 이용해서 끝없이 요구를 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사양지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가져갔을 수 있어요. 어떤 직장 동료는
당신의 수호지심을 알면서도 나쁜 일을 뒤집어 씌웠을 수 있어요. 많이 억울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낸 수십 년의 삶은 손해본 삶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방식으로 가장 품격 있게 살아오신 거예요.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배움이다. 학벌이 높아야 배운 사람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한 씨앗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본성을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지쳐서 잠시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동시 외부의 흔들림에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진 않나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고, 혹은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자꾸 불안하다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아니면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쓰인다고,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아요. 정말 알아요. 맹자는 제 나라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더 많이 소유하라고 했을까요? 더 강해져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외부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워낙 단단해서 외부의 것이 들어와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단단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상태. 그게 맹자가 말한 부동심이에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거든요.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지나치게 남에게 기대하면 남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내 행복의 전부를 자식에게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 많이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루가 너무 길어. 수십 년 동안 회사라는 공간이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허함은 진짜입니다. 절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공허함은 사실 기회예요. 맹자의 시대에 그와 가장 대비되는 사람으로 고자가어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고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냥 아무 감정도 갖지 않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무뎌지면 된다는 거죠. 맹자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감각이 없어지는 게 해방이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고 슬퍼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부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이 단단해질까요? 맹자는 딱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의로운 일을 쌓는 것이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넣는 것, 그런 작은 나다운 행동들이 쌓일 때 내 안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내면 앞에서는 자식의 한마디도, 이웃의 시선도, 노후에 대한 불안도 예전처럼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3. 호연직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됐어요. 맹자하면 가장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넓고 크고 강한 기운이라는 뜻인데요.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맹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가 뭐냐고요? 맹자 자신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것이어서 올바름으로 길러 헤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셨는데 이런 생각 드시진 않나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내가 뭘 새로 시작해? 지금 시작해봤자 늦은 거 아닌가?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호연직이란 바로 그냥 조용히 살다 가자는 마음과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있는 그 큰 기운을 더욱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70세가 넘어서도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학문을 나눴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완성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 안에 호연지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을까요? 맹자는 딱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억지로 키우려 하지 말 것. 벼가 빨리 자라길 바라며 억지로 잡아당기면 뿌리가 뽑혀요. 호연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난 대단해, 난 할 수 있어 를 외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조용히 자라나는 거예요. 둘째, 잊지도 말고 억지로 키우지도 말 것.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상에 적용해 볼까요? 60이 넘어서 새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붓질 앞에서 잠깐 흐뭇해하는 것. 그게 호연지기예요. 매일 아침 30분 동네를 걷는데 오늘 유독 하늘이 예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게 호연지기예요. 손주가 문자 하나 보내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그 마음. 그게 호연지기예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호연지기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군자는 물러남도 나아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관계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물러나도 괜찮아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임, 갈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품격 있는 선택이에요. 반대로 새로 나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새 취미, 새 인간관계, 새 공부. 60이 넘어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이제는 남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맹자의 사단, 부동심, 호연지기.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게 태어났고, 착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함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 착함 덕분에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절반은 당신이 밤새 걱정하고 기도한 그 시간에서 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아무 말 않고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조금 나에게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셔도 돼요.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쭈그러들었던 그 마음을 쭉 펴셔도 됩니다. 맹자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하고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누구나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잠깐이나마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요. 잠시 숨 고르고 다시 걸어가는 그 쉼표. 살아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도 충분히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호연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생각나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분에게 오늘의 맹자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댓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